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인 만큼 또 고용 데이터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건축 승인 건수도 함께 나왔고요. 10시 45분 저희 방송 중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들 계속됩니다. 밤 11시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자정으로 넘어가 보시면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12시 30분에는 이 4주일물과 8주일물 단기 국채 입찰 일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10년물 팁스 국채 입찰과 함께 5시 30분에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나온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예상보다 적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21만 7천 건, 시장 예상치 22만 7천 건보다 낮았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5만 5천 건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5천 건 정도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지난달 중순 이후로 어느덧 6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이 고용 데이터 계속 고용 시장 좀 네. 탄탄하다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그렇게 뭐 특히 연속적으로 저렇게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좀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뉴스 매체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명을 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 달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49.5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을 하회했고요. 이전 수치보다도 낮아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54.6으로 이전보다 높아진 모습.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55.2로 예상치도 상회했고요. 이전 수치도 상회한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 일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는요.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하니웰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니온 퍼시픽이라든지 또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 같은 기업들도 이제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뭐 보다폰, 텍스트론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폐장 후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자면요. 인텔, 뉴몬트 그리고 베리사인, 디지털 리얼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 중에서는 인텔에 대한 어떤 시장의 주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실적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한번 꼼꼼하게 볼 텐데요. 먼저 확인해 볼 실적은 아메리칸 항공 실적이 되겠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는데요. 이 다음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다만 EPS는 0.95달러, 매출은 1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 3분기 가이던스부터 보시면 시장의 예상치가 이미 손실이긴 했습니다만 7센트 손실이었다가 지금 회사는 10에서 60센트 훨씬 더 손실폭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미국 안에서 일단 여행 수요 자체가 부진해서 판매되지 않는 좌석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요금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가이던스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EPS 가이던스가 지난 1월에는 1.7달러에서 2.7달러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향 조정된 수치는 마이너스 0.2달러까지도 갈 가능성이 열려 있고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0.8달러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거시적인 약세, 지금까지 없었던 거시적인 약세 환경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전망치의 저점인 마이너스 0.2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전했고 그래도 미국 안에 여행 시장이 개선된다면 가이던스의 고점 정도는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주가 흐름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6.23% 꽤나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항공주들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아메리칸 항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메리칸 항공도 뭐 미국 내수 시장에서는 상위권 그런 항공사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PQC의 문제에서 P와 Q 둘 다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가이던스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낮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는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예상을 더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워드 EPS나 이제 포워드 P를 고려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 선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항공 실적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그러면 하니웰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댓글에서 허니웰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뭐 하니웰, 허니웰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EPS가 지금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매출 또한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실적 공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 부분별로 뜯어보자면 건물 자동화가 전년 대비 8% 증가했고요. 항공우주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6%, 또 산업화 같은 경우 산업 자동화 부분은 보합권의 유지를 했는데 유럽 쪽의 수요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를 분리하게 될 이 계획에 대해서 첨단 소재 사업부는 올해 말까지 분리를 할 예정이고요. 자동화나 항공우주는 내년 말까지 각각 분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허니웰이 이번에 또 상향 조정을 했는데 EPS가 10.45에서 10.65달러 사이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치를 제시했습니다. 유니온 퍼시픽도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EPS 3.03달러, 매출은 62억 달러 기록했고요. 1년 전보다 2% 늘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2분기 네트워크 전반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화물량도 덕분에 4% 증가할 수 있었고요. 전년보다 230pp 개선된 조정 가동률 이제는 58.1% 나타내면서 이 부분에서도 운영 효율성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관차 생산성은 톤마일당 5% 향상됐다고 하고요. 인력 생산성도 1124마일 한 명당 이렇게 나타내면서 9%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는데요. 올해 목표를 40억에서 45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고요. 3분기 배당금은 3% 인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EPS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치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잘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부분 매출을 보시면요. 전기와 천연가스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전기가 이제 11억 달러 넘게 매출이 발생을 했고 천연가스는 이번에 고객 수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3월 달에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인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포세이솔라라는 회사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미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100% 인수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이랑 테슬라 이제 투자 의견들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방송 전에 좀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알파벳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파벳 투자 의견 그래도 월가에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흐름입니다. 실적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고 특히 2분기에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죠. 지금 가장 위에부터 가장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목표가가 더 높아지는데 UBS가 비교적 좀 중립적인 의견을 홀로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가는 192에서 202달러로 좀 높여 잡긴 했지만 이 목표가 역시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요. 왜 이렇게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봤더니 알파벳이 아직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검색 시장도 계속 AI의 발전에 따라서 점유율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하우스들 모두 긍정적으로 이번 실적을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22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25달러로 높였고 아웃퍼폼 등급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18.9배 정도인데 동종업체들이 26배고 S&P 500도 지금 21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알파벳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MP증권인데요. 목표가는 225달러로 소폭 높였고 아웃퍼폼 등급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요인을 꼽았습니다. 디지털 광고 그리고 CTV,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차까지 알파벳의 주가를 견인해줄 만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키뱅크 역시나 비슷한 의견입니다. 230달러로 목표가 상향했고 비중 확대 등급 유지하면서 지금 실적을 열어봤더니 이 AI가 사업
사업부 전반에 걸쳐서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구나 이런 견해를 자신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더 강화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파벳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94% 오르는 상황이네요. 195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월가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200달러 이상으로 높였는데 알파벳 투자 의견 4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투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앞서 확인한 것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5달러에서 210달러로 5달러 높여 잡았고 여기에서도 이 클라우드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AI 기반 지표에 관해서도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골드만삭스 역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매수 등급 매겼고요. 234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나온 하우스들 중에서는 골드만이 가장 목표가를 높게 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이치방크는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도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이게 향후 매출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225달러로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이 232달러로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AI 검색 제품 확장세를 강조하면서 AI 인프라 접근성 향상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 정말 월가에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이유에 가장 공감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언급하는 클라우드 사업의 그런 성장성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금 차이 나는 거는 AI 위험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론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이것을 플러스로 만들어내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네. 못하게 되면 주가는 더 내려가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규제 리스크, 네. 뭐 크롬을 뭐 분할 매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약간의 아직 머티리얼라이즈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는 있지만은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저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규제보다는 앞으로 이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뺏길 것인가 네. AI에게 네. 그걸 더 주목해 보는 게 네네.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구글 그래도 오늘 계속 2에서 3%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사실 실적 나오기 전에 연일 올랐던 주가의 모습을 봤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와야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처참한 종목이 네, 있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투자 의견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테슬라 투자 의견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410달러 유지를 했고요. 피지컬 AI의 장기 성장성,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하우스들은 다 이제 장기 성장성을 노려보고 있는데 올해 EPS를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우리도 장기 기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고요. 켄터 피츠제럴드 355달러 유지를 하면서 신차 출시 일정도 순조롭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로우엔드 차량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341달러 유지를 하면서 피지컬 AI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고요. 다만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거친 분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는요 300달러 제시를 하면서 내년부터 테슬라가 매출과 이익이 조금 회복이 될 걸로 보이고 가장 큰 성장 동력 두 가지는 FSD와 로보택시라고 했습니다. 또 다만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로는 지금 IRA 세제 혜택 종료된 부분은 단기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했고요. 목표 주가도 따라서 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에버코어는요 235달러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립 단계를 유지하면서 3분기 실적도 부진하게 나올 거다라고 했고요. EPS 하향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거고 규제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고 출시도 지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웰스파고가 목표가가 사실 12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비중 축소 의견과 함께 차량 인도의 어떤 지침을 제공을 해주지 않았고 지금 세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IRA가 종료됐고 관세 영향, 또 OBBB 부담까지 세 가지 그리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는 부분까지 봤을 때 좀 악재들이 많다라는 평가고요.
이어서 다른 하우스들도 가져와 봤는데 바클레이즈는 $275를 제시를 했고요. AI 스토리랑 펀더멘털 간의 어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망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스티펠 같은 경우 이제 파이퍼 샌들러와 스티펠은 좀 강세론자적인 입장인데요. $450, $400를 유지하면서 스티펠은 로보택시와 FSD 출시 계획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신모델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 분기 자체 좋은 분기였고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 FSD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 잠재력에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쭉 투자 의견들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기서는 일단 네. AI 스토리와 펀더멘털 간의 격차 발생 이게 네. 한 줄로 정리를 제일 잘했다라는 생각은 네. 들고요. 요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론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얘기만 주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EPS를 보는 건 사실 저는 좀 의미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주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EPS를 보는 거는 이제 모든 하우스들이 다 EPS는 하향해서 매출 이익단에서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는 건 무의미하고 네. 중기적으로는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FSD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3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기적으로 로보택시에서 조금 웨이모와 경쟁 사이에서 지금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전국으로 얼만큼 빨리 확장되면서 그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펀더멘털하게는 아직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펀더멘털은 네. 유효하다. 네. 네. 약간 중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 계속해서 8%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는 또 네. 트루스 소셜 글을 하나 써서요. 네. 저희가 좀 급하게 좀 지금 보여드리도록 올라온 하겠습니다.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지금 트럼프 자신이 일론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대규모 보조금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아서 그의 회사 테슬라를 파괴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론과 또 미국 안의 모든 기업들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제 미국이 더 잘 되는 거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건가요? 지금 왜 이런 글을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또 쓰는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샤라웃이 하나 있었네요. 좀 최근에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갈등 상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사실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도대체 둘이 어떤 브로맨스를 간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사실 종잡을 수는 없긴 한데요. 그래서 네. 뭐 저런 것들은 뭐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제 테슬라가 가진 이제 펀더멘털에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그런 어떤 혁신의 모습,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네. 드릴 수밖에 없다. 네. 아까 또 3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러면? 중국, 유럽의 판매량 그리고 뭐 저가 모델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서 판매량이 보탬이 돼야 되는데 뭐 인도량이 떨어지고 자연히 판매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